여러 가지 재미있는 어떻게 쓰는가 관련된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착상을 어떻게 하냐 그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 트위터에 뭐 멘션을 한 줄 올리든 논문을 한 편 쓰든 책을 한 권 쓰든 간에 어떤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라는 착상을 어떤 식으로 하냐, 그걸 어떻게 찾냐, 그걸 어떻게 정하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컨대 우리 김남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하필 왜 라틴 아메리카였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세상에 지구는 넓고 갈 데는 많은데 하필이면 왜 라틴 아메리카였지? 이런 질문과 겸해서 글감을 어떻게 찾는가, 또는 뭐 주제를 어떻게 잡는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그거를 네. 아니 요즘 본인이 형식적으로 답변을 아니, 하시고. 왜냐하면 저의 글쓰기는 사실 제가 몸으로 뛰어서 몸으로 다 이렇게 막 발로 우리는 놀고 먹는다 이거지. 놀고 먹는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죠. 저는 그게 아니라 두 분은 앉아서 더 많이 쓰시는 글쓰기고 저는 일단 몸을 움직여야지 쓸 수 있는 글들이잖아요. 황소 이유서 같은 거는 몸으로 때워야 쓰는 거예요. 평소 이유서가 언제 건데 아직도.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 대학 다닐 때는 정말 그 글을 읽으며 다 눈물을 흘리던, 저 또한 그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던 세대였고요. 네,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젊은 분들은 모르실 텐데 아주 아름다운 항소 이유서예요. 근데 본인은 글감을 어떻게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행을 떠날 때 나 여기 가서 이 지역의 여행길을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고 그냥 가고 싶은 곳만을 언제나 늘 생각을 하고, 근데 그 가고 싶은 곳이 촉발되는 지점은 사실 저는 책이에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뭐 최근에 제가 뭐 제임스 설터나 준파 라이리를 읽었다 이러면은 갑자기 준파 라이리의 배경인 인도가 궁금해진다거나 제임스 설터의 모국인 미국이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아직. 미국이 갑자기 궁금해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책을 통해서, 특히 소설과 시를 통해서 주로 이제 많이 궁금해졌었고요. 어떤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 궁금한데 어떻게 이런 마술적 리얼리즘 이런 게 어떻게 생겨났지? 남미라는 나라는 왜 이런 훌륭한 마르케스 같은 이런 작가들이 많이 태어난 거지? 이런 궁금함? 그래서 일단 가고요. 가서 좋았으면, 그래서 쓸 이야기가 막 넘쳐나면 쓰거든요. 근데 제가 못 쓴 대륙이 있어요. 아프리카를 여행을 했는데 아프리카 대륙의 몇몇 나라들이 저에게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질문들을 너무나 많이 던져줘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차별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빈곤의 문제 같은 것들을 고민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너무 많이 던져서 답을 찾지 못해서 아예 못 쓴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차이구나.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걸 읽으면 와 좋다, 이런 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는구나 일단. 네, 가고 싶어서 가죠. 그러니까 도보 여행자가 되느냐 아니면 저처럼 그냥 앉아서 먹는 사람이 되냐, 네, 그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냥 와 여기 가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마는 사람과 실제 가는 사람의 차이. 아니, 현명한 사람은 대문 밖을 나서지 않아도 다 앉은 자리에서 세상을 읽고 다 해석한대요.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도 부처도 다 광야와 사문 밖을 나서서. 자 이제 김남희 선생님 우리 둘한테 물었어요. 김교수 한번 답해봐요. 어떻게 글감을 찾아요? 정치적인 또는 시사적인 글감은 찾는 게 아니라 와요 그냥. 국정화. 글감이 감이 온다. 내리단데요. 내리도 파블라. 그냥 와요. 많은 경우는 방어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문적 글쓰기 같은 경우는 필요가 있어, 학적 필요에 따라서 빈 부분이 많거든요. 미학사를 정리해야겠다. 아니면 미술사가 아직 빠져 있다. 이번에는 이제 미디어 이론 역사가 나오고요. 지금 뭐 쓰고 있는 거는 감각론, 그래서 5가지 감각론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요. 진짜 쓰고 싶은 글들은 이제 아이디어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뭐 영감, 무슨 대단히 창의적인 거, 무슨 천재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거는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감을 발생시키는 기계적, 여러분 아마 그거 아시죠? 떠오른다 오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영감을 발생시키는 기계적 절차가 있습니다. 뭐냐? 구글 들어가세요.
키워드 주세요. 엔터를 딱 누르십시오. 그럼 떠오른다 쫙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첫 한 페이지 두 페이지는 너무 관련성이 많아가지고 뻔한 정보예요. 근데 이제 두세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엉뚱한 정보들이 이게 막 중첩돼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많이 받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미지 검색 같은 것도 한번, 요즘 너무 좋은 게 클릭하면 비슷한 이미지까지 같이 찾아주더라고요. 이미지 검색하게 되면서 몇 개, 비슷한 이미지가 3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벌써 스토리텔링 굴러가요. 이렇게. 또는 대립되는 이미지 2개가 나왔다. 그럼 벌써 스토리가 굴러가죠. 그래서 신기하다. 검색을 너무 통해서, 신기해.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찾은 게 뭐냐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서커스의 사람들 뭐 있죠. 옛날에 서커스에서 이 사람들 전시했잖아. 약간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예, 목이 긴 여자 뭐 그런 거 있죠. 남미 원주민 예. 막 그런 것도 있어. 그런 이제 서커스의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페이크 로봇이 있어요. 사람들 로봇 흉내를 내는데 진짜 로봇이 아니라 가짜 로봇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크 오토마타에 관한 그 책도 좀 써보고 싶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 검색을 하다가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특히 저는 구글이 대단한 것 같은 게 이제는 신이 아닌가. 옛날에는 그걸 찾기 굉장히 힘들었고, 어떻게 찾았냐면 도서관 가가지고 책이 있죠. 책을 찾아서, 특히 개가식 도서관이 좋았고, 독일은 다 내가 다니던 대학이 다 개가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갔다가 막 찾아가지고 또 저쪽 갔다가 막 하루 종일 거기서 막 이론처럼 헤맸는데, 요즘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톡 치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로 서핑하면서 해서 온갖 여행들을 하고, 정말 온갖 뭐랄까, 이제까지 내 머리 가지고는 안 되는 결합이에요. 이걸 엔터를 치게 되면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 바깥에서의 결합들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진중권 선생이 갑자기 막 영업 기밀을 막 노출시키는데, 이제 마음 놓고 노출시키는 이유는 이런 얘기 듣는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제가 들으면서 약간 황당한데. 그러니까 놀이와 예술 상상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제가 사실 원래는 100% 인터넷만 가지고 쓰겠다라고 하는데 100%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제가 볼 때 한 70%는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검색을 2시간 하고 쓰는 거하고 4시간 하고 쓰는 거 완전 차이가 다르거든요. 한번 해보십시오. 야, 이제 천재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차서 이렇게 예컨대 HW 메일 열었고요. 텍스트 읽다가 괜찮은 게 있잖아요. 그럼 계속 퍼다가 그 카피 있잖아요. 그 컨트롤 V 있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딱딱딱딱 붙이세요. 나중에 그걸 쭉 읽어 나가다가 불필요한 거 지우세요. 그 다음에 비슷한 것끼리 믿고 대립되는 거 충돌시키고 그런 게 스토리텔링 나오거든요. 이게. 진짜 컴퓨터 차원이 다르구나. 컴퓨터 모니터에 창을 한 20개 열어놓고 작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제가 질문에 답을 드리면, 저는 약간 이제 진 교수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게 되게 어떤 글감이 밖에서 오는 거라기보다는, 오기는 오는 건데 밖에서 뭐가 막 와서 이제 안에서 어떤 감정이 생겨요. 감정이.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인 생각이나 논리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감정이 생겨요. 때로는 분노, 또는 어떤 신기하다 이런 느낌, 또는 이런 일이, 놀라움, 이런 감정들이 생겨요. 근데 그런 감정이 생기는 어떤 주제, 이거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참 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 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좋은 책이 이미 나와 있으면 에이 틀렸네, 벌써 있네, 그러고 이제 접는 거고, 아 여기는 책이 없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한번 써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게 청춘의 독서 같은 책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건데요. 그때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와서 국회가 또 열렸는데 가서 법 통과시켜주고 임기는 끝났고, 그 오맹부 각하가 법 통과시켜달라는 거 이런 거 있어가지고 선임돼서 했는데 6월달 돼서 임기가 끝나고 나니까 백수잖아요. 심심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옛날에 읽었던 책을, 10대 20대 때 읽었던 책을 이렇게 다시 읽었어요. 심심하니까 굉장히. 근데 그 책들을 몇 권 읽으면서 되게 놀란 게, 왜 이렇게 다르지? 내 기억 속에 있는 책, 이 책과 도스토옙스키 죄와벌이라든가 이런 거는 내 기억 속에 있는 이 소설하고 다시 읽어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너무 다르네? 이런 느낌이 그냥 놀라움으로 왔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 생각을 계속 했죠.
왜 다를까? 그럼 다른 책은 또 어떻게 다를까? 그래서 몇 권 책을 읽어 나가면서 아, 이것이 다른 이유는 내가 달라졌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한 50권 정도 읽어볼까? 옛날에 읽었던 책을. 그래서 읽어보고 거기서 무슨 차이가 나는 거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재밌어 할 것 같아.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년이 되어서 청년 때 읽었던 책을 다시 읽어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책을 쓰게 되죠. 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이에요.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글을 쓸 때까지. 진 교수처럼 뭐 어떤 공식이나 방식이 있어서 슉슉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면 복사하고 무슨 키를 누르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사람의 글감 찾기 방법인데 구글은 위대하긴 한데 근데 약간 구글 신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편집해서 보내주잖아요. 장소에 따라서 앨범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날짜에 따라서 만들어 주기도 하고 주제에 따라서 나누기도 해요. 근데 전시회에 가서 이렇게 백남준 전시회에 가서 이렇게 작품을 사진을 찍어서 놨더니 그 비디오 아트 그 작품을 식품으로 분류해서 이제 보내주셨더라고 구글 신께서. 영감 구글 받았어요. 신은 아직 전지전능하진 않아요. 지금 영감 받았어요. 괜찮다고.